그럼. 20년 전 강영표 씨는 부인에게 찾아온 당뇨를 낫게 하기 위해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히려 강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무릎에 물이 고이는 활막염과 척추 협착증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이 춤추기 전에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근데 그걸 약 한 7, 8년 추니까는 그 상대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무릎이 좋지 않고 허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운동이 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춤이었지만 어느새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사라졌고 부부에게 건강을 안겨주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 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실래요? 예. 네. 70대의 나이에 겪기 쉬운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도도 낮게 나왔다. 야단도 그랬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춤이었지만 여러 대회에서 상도 휩쓸었다. 회원들이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얻은 상들은 매번 기쁨의 순간으로 회상된다. 춤이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든 것이다. 이게 자격죠. 두 부부가 같은 취미를 하니까 대화가 돼요. 잘 돼요. 따로따로 하면 대화할 게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취미를 또 생활을 똑같이 하니까 주로 대화가 서로 통하고 더 부부간에 동독해져요. 노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춤이라는 춤 예찬론자 강영표 전복성 씨 부부. 춤은 부부에게 만병통치약이자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누르면 어떻습니까? 변성환 씨는 병원에서도 가장 바쁜 응급실에서 근무한다. 옆으로 저쪽 볼게요. 바쁜 진료 시간이 끝난 뒤 변성환 씨는 의사 가운을 파트너 삼아 화려한 스텝과 몸놀림으로 살사를 추는 열정의 댄서가 된다. 근데 가운하고 춤을 추시나요? 예, 늘 가까이 있는 제 파트너입니다. 언제나 함께 있는 파트너죠. 외과 전문의로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던 그는 몸무게가 불어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걸으면 숨이 차서 쓰러질 정도의 심각한 비만 상태였던 것이다. 그때 한 100kg 나갈 때였는데요. 이제 정말 매일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땀이 너무 나고 외과 의사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나는 겁니다. 뚱뚱해지니까. 이제 너무 땀이 나니까 그때 수술을 도와주시던 마취 과장님이 춤을 배워보라고 선생님을 병원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살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중은 20kg 이상 줄었다. 춤이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임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터라 특별히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는 춤을 일상생활에 응용하고 있다. 변성환 씨에게 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전화하시면서도 스텝을 밟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따로 춤출 시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스텝을 밟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춤에 대한 그의 사랑은 퇴근 후에도 계속된다. 게임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가족을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다. 다 함께 부담 없이 춤을 즐기며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일에 매달리며 멀어졌던 아이들과도 살사를 추면서 다시 가까워졌다. 아빠도 협조하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왔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보면 같이 안 놀아준 아빠, 나 힘들 때 없었던 아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의 통로를 찾기 시작한 거죠. 꼭 댄스 안 해도 되죠?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댄스의 하나의 동작이에요, 이것도요. 춤으로 부부간의 교감을 나누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살사는 눈빛을 마주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마법을 부린다.
이렇게 같이 추시면 어떤 점이 좋아요?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뭘 같이 할 수 있다는 뭐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으로? 네, 운동. 부부 사이가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서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어떤 때는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는 게 부부잖아요. 근데 춤을 추다 보면은 좀 그런 게 놀랐었어요. 아, 여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가끔 저희가 힘들고 할 때는 춤을 추자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춤을 추자. 하늘이 맺어준 인연 부부. 살사는 부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묘약이 되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국과 반찬이 혹시 조금 짜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은 평균 13.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은 단지 5g에 불과합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하면 그 권장량은 1,800g이지만 섭취량은 4,900g으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1960년대 일본 아키타 현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하루 26.3g, 1년으로 치면 9,500g의 소금을 섭취했습니다. 그 당시 아키타 현은 일본에서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또 주민의 절반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이르러서 이 지역 주민들의 뇌졸중과 고혈압 발생률은 70% 이상 낮아졌는데요. 소금 덜 먹기 캠페인을 통해서 소금의 섭취량을 하루 10g 이상 줄인 덕분이었습니다. 덜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한 소금 섭취 줄이기,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맛은 짠 음식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도움으로 직장인들에게 짠맛에 대한 미각 검사를 실시했다. 염도가 다른 5가지 콩나물국 중 짜다고 느끼는 맛을 통해 평소 식습관과 입맛을 알아볼 수 있다. 약간 싱거운데요? 약간 싱거우시고요. 싱겁다. 아, 이거 너무 싱거워. 너무 싱거우세요? 네.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도 옛날 어릴 때 습관으로 해가지고 짜게 먹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좀 짜게 먹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짜게 먹는 줄 몰랐습니다. 혹시 건강상에 조금 예, 고혈압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혈압이. 그런데 왜 짜게 드셨어요? 맛이 있어가지고요. 조금은 짜야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만큼 짠맛에 길들여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짜게 먹는 입맛을 바꾼 이가 있다. 최근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정종철 씨. 통통한 외모와 푸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얼마 전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20kg 이상 감량해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제가 만든 초콜릿을 줬어요. 단순히 살만 뺀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거듭났다.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피곤해서 그냥 뭐 침대에 들어눕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이제 체력이 나와서니까 들어가면 뭐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랑도 놀아주고 실컷 놀아주고 그냥 같이 재우고 이러니까 숙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으로 인한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고 운동을 결심했다는 정종철 씨. 그가 운동과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짜게 먹는 입맛 바꾸기다. 저를 아는 친구들, 지인들한테는 운동을 권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먼저 권해요. 그래서 저염식, 최소한 저염식을 먹고 그리고 저지방, 지방이 없는 거.
그가 저염식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과 찌개를